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조그맣게 나오지? 크게 나왔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좀 이상한 말 잘 안 먹네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서대학교에 재직 중인 양희경 교수이고요. 공동 연구를 담당하신 정원영 교수님은 대전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교수님 이상해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한쪽? 마우스로 하라고요? 이렇게 해도 됐어요? 네, 여기 뭘로 할까요?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우선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학교에서 맡고 있는 CTL 센터에서 이 교수학습 센터에서 교수 지원을 담당을 했고요. 5년 동안. 그래서 저도 수업 분석 컨설팅에 그 참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외부에서 또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요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목차에서는 저희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희한하네요. 다음 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데. 선생님 이거 안 넘어가 왜 그래요? 이게 뭘 눌러도 안 넘어가는데. 껐다 다시 켜볼까요? 그쵸? 뭐가 안 먹어요. 잘. 처음이에요. 옆에서 좀 해줄래요? 금방 끝낼게요. 금방 끝낼게요. 네. 여기 왜 화면이 안 떠요? 화면이 안 떠가지고 제가 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화면 왜 안 떠요? 이걸로요? 네.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현재 대학의 경쟁력이 에서 고등교육의 그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고등교육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대학들의 대학 특성에 맞는 그 환경 그리고 차별화된 수업 분석 컨설팅이 교수의 역량 강화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여겨집니다. 2010년도에 이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에 잠깐 서방 상태를 갖고 있었고 최근 2020년 이후에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그런 기반 분석의 새로운 흐름에 의해서 다시 강화되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효과성 검증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기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랑 효과성 검증,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컨설팅의 어떤 지속성의 효과와
한계점 그리고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교수 역량의 지속성 성장에 초점을 맞췄고 차별화하였습니다. 네. 연구 문제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봤는데, 큰 주제가, 이번 연구 주제가 시점별 사례 분석, 시점별 컨설팅의 그 효과와 그리고 지속성 연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분석 컨설팅 하기 전과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6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년 후에 그리고 2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시점별로 보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핵심으로 두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보고 형태의 수업 분석, 이건 체크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 결과에 수업 분석 컨설팅의 효과의 지속성 연구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형태의 수업 분석과 강의 평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자기보고 형태의 체크리스트 수업 분석과 그것이 이제 6개월, 1년, 2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업의 요인을 보았습니다. 네. 자, 이론적 배경은 수업 분석 컨설팅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교수의 역량 강화 그리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특히 파란색 부분을 보면 강의 촬영 그리고 강의 분석 등으로 불리는 이 수업 분석 컨설팅은 교수자의 교수학습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수업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그리고 교육학 전문가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컨설팅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과정은 여기 여러 상황이 나와 있는데 한 달 더 넘겨주세요. 네, 과정은 크게 이제 학자마다 매사추 대학에서 혹은 에릭슨, 킹키스 그리고 교육과정 기관에서 각각의 그 컨설팅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먼저 의뢰를 하고요. 첫 번째 1단계 의뢰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수합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교수들의 찍은 수업을 촬영한 것을 이제 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해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까지 이런 4단계의 수업 컨설팅 절차를 밟습니다. 네. 네. 예, 연구 방법은 저희가 2022년도에 22명의 그 교수를 대상으로 수업 분석 컨설팅을 한 것을 종단 연구를 해서 2023년, 2024년 이렇게 3개년의 그 6개월, 1년, 2년에 걸쳐서 그 자가 분석 컨설팅을 통했고 또 수업 분석 컨설팅을 하였고 또 강의 평가까지 연계하여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자 15명, 여자 7명, 인문사회 계열이 30%, 자연공과 계열이 70%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측정 도구는 조벽과 조용계 기본주의의 수업 분석 컨설팅 도구를 사용했고요. 이 컨설팅의 요인은 크게 6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수업 구성, 수업 진행, 수업 방법, 언어적 표현, 몸동작, 상호작용 등 6개의 영역에 영역별로 5개의 세부 항목을 두어서 총 150점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신뢰도는 한번 앞으로 나오죠. 신뢰도는 앞에 거요. 네, 신뢰도는 수업 분석 컨설팅의 경우 0.814, 자기보고 수업 분석 컨설팅은 0.484로 비교적 높게 신뢰도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측정 도구는 이렇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네, 여기도 넘어가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자료 분석은 수업 분석 컨설팅의 효과와 지속성을 분석을 하면서 사업 분석까지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업 분석 컨설팅과 자기보고 형태의 수업 분석이 시점마다 6개월, 1년, 2년 그 시점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통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SPS 버전 26 버전을 썼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수업 분석 컨설팅의 결과는 교수 22명을 2022년부터 추적해서 2023년, 24년까지 3개년 거를 본 결과 평균 점수는 150점 만점에 129.64를 나타났고요. 언어적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업 진행, 수업 구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자기보고 형태의 수업 분석 컨설팅을 알아보아 본 결과 컨설팅 전과 컨설팅 후 1학기, 2학기, 4학기, 2년 후에 4개의 시점에 대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했고요. 그 나온 결과는 진짜 아래와 같은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이요. 반복 측정 분산 역시 시점에 따라서 각 시점 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해퍼용이 사후 검정을 시행을 했고요. 수업 분석 컨설팅 이전 시점과 비교했을 때 컨설팅을 마친 6개월, 1, 2년 자기보고 수업 분석 점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평균 차이는 21.864, 1년 후에는 35점, 그 이후에는 44점에서 편차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났고요. 또 결과 분석에서 있어서 시점별 반복 측정 분석이 시점 평균 간의 차이가 되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P값이 0.01일 때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다음이요. 여기 볼게요. 네. 자, 자기보고서 형태의 수업 분석 컨설팅은 교수 22명의 컨설팅은 자기보고의 형태의 수업 분석 평균 점수는 95.8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거기에서 언어적 표현이 17, 그리고 수업 진행이 16, 몸동작이 16으로 해서 처음에는 6개월까지는 이제 언어적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이 돋보이거나 나타났고 이제 이게 점점점 다음을 볼게요. 컨설팅 한 6개월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2년 후에 비교해 보니까 교수 22명의 컨설팅을 6개월 후에 봤을 때는 평균점은 117점이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언어적 표현, 수업 진행, 몸동작 이런 것이 높게 나타났어요. 다음요. 그리고 1년 후에 자기보고 형태의 수업 분석 점수는 아까보다 높게 나왔어요. 131점. 8위로 나왔고 여기도 언어적 표현과 수업 진행, 몸동작이 높게 나타났어요. 다음은요. 예, 2년 후에 컨설팅을 보니 교수 22명의 컨설팅을 2년 후에 시점으로 비교해 보니 역시 평균 점수가 이제 아까 120에서 130에서 140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여기도 언어적 표현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제 구성, 수업 구성, 동작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15분이 다 됐다고 끝나는 표시입니다. 네, 제가 이거 혹시 몰라서 안 나왔잖아요. 다음에. 네, 그래서 강의평가를 보니 강의평가는 6개월, 1년, 컨설팅 후 2년 시점에서 반복 측정 분석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분산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그 구형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것이 위배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린하우스로 해서 또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유효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적용한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H대학 교수 22명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6개월, 컨설팅 후 2년으로 시점별로 반복 측정을 한 결과 마찬가지로 그 교수들의 자가 평가랑 마찬가지로 강의 평가도 1년이 넘었을 때, 딱 1년이 되는 시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유의 수준이. 그 이유는 강의 평가 결과가 1년이 더 지났을 때 비로소 이제 교수들의 그 역량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교수들 자체도 컨설팅 전보다 6개월보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훨씬 더 그 수업의 어떤 그 테크닉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교수들이
몸동작이나 언어적 표현, 이런 기법, 슬라이드 만드는데 이런 구성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 이제 뒤로 갈수록 1년, 2년이 갈수록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향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면요. 앞에 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요.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도 됩니다. 설명하는 것이 들어있어 네, 결론 및 재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에 따른 교수자의 자기보고 형태의 수업 분석에서 수업 분석 컨설팅의 효과가 아주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수자의 자기보고 형태에도 6개월, 1년, 2년 시점이 지날수록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학생들이 주는 강의 평가 역시 시점에 따라서 좀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편차도 줄어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수업 역량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평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수업이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연구 결과 찾아냈습니다. 네, 다음요. 그리고 시점별 강의평가에서 수업 분석 컨설팅의 효과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0.122에서 0.123, 0.171로요. 역시 강의 평가도 조금씩 향상이 되었는데 특히 1년 후에 가장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도 역시 효과는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분석 컨설팅의 긍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확실히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도 일정 유지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 3에서는 교수들은 수업 분석 컨설팅 자기보고 형태의 수업 분석에서 수업 설계의 어떤 기법적 접근, 처음에는 기법으로 접근을 하고 기법에 교수들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 내용 콘텐츠를 꾸몄을 때 더 많은 수업 학업 성취도가 있느냐를 연구하게 되면서 그 중점이 상호작용으로 간다는 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에는 교수자의 직접적인 행동, 슬라이드를 만든다던가 어떤 언어적 기법 이런 것에 중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작용과 언어적 표현 등 소통 중심의, 의사소통 중심의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됐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교수들이 컨설팅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수자의 표현 기법이 전차적으로 언어적 방법에서 의사소통으로 세부 역량으로 수업의 감정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학생들의 강의평가 역시 점수, 강의평가 주는 점수도 교수들의 그 수업 분석 컨설팅과 같이 좋은 영향을 주었고요. 꾸준히 이제 그 편차가 줄어들면서 강의평가 점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라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분석 컨설팅을 통해 맨 마지막에 언어적 표현, 상호작용, 수업 구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과 연결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의 질적 향상과 연계되어 강의평가 역시 높아지게 나타났다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재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책적인 재원을 뽑을 수 있었는데 시사점을 첫 번째는 대학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교육의 어떤 그 전문성 그리고 고등교육의 핵심은 결국은 그 교수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수업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어떤 성공을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파트에서 그런 의미에서 수업 분석 컨설팅은 제도적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인교원이라든가 혹은 수업 강의평가가 너무 낮은 하위 10%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 분석 컨설팅 결과 수업의 내용과 구성,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고 영향이 큰 만큼 해당 하위 요인별로 맞춤형 연수, 교수들이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연수와 워크숍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교수법들이 널리 적용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네, 좀 빨리 한다고 버벅거렸는데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